자,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수업할 내용은 항정살 된장구이. 항정살 된장구이를 시연해 주실 학생은 오강석 학생이 항정살 된장구이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부터 일단 할게요. 앞에 여기 있는 고추랑 미안해, 말하는데 미안해. 좀 이거 할 때 강의할 때 여러분들 목소리 좀 크게 해줘.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면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다 들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요리하기 앞서서 일단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요 고추랑 마늘 2알이랑 여기 항정살 여기 앞에 있는데 재료는 이게 딱 3개 끝. 별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양념장 같은 경우에는 된장이랑 여기 앞에 있는 간장, 참기름 약간, 그리고 뭐 있지? 후추 없나? 후추 없어? 후추랑 청주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재료는 손질하기 전에 일단 미리 다 씻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고추는 그냥 고명용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어슷하게 적당하게 썰어주시면 되고, 마늘은 양념장에 들어갈 거예요. 또 고기 양념을 하고 마늘 같은 걸 쓸 때 마늘은 최대한 곱게 다져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구울 때 덜 지저분해 보이고 좀 하지 않게 불 조절만 잘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칼질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전 학습을 해오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효능이나 돼지고기의 효능은 저번에 했었으니까 뭐 된장의 효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의를 하고 이런 동영상을 찍을 때 남들한테 이런 빈 시간을 자꾸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를 손을 움직이면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된장의 효능, 된장에는 무슨 성분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가만히 서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빈 시간, 뭐 칼질을 하거나 이런 빈 시간에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쨌든 현장에 가시고 이런 강연이나 강의를 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빈 시간에 얘기를 해주는 게 사람들의 귀에 더 쏙쏙 들어오니까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스킬을 좀 키우는 게 좋아요. 마늘 다진 걸 바로 양념장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항정살을 썰어 볼 건데
여기 보시면 항정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고기로 치면은 이제 소고기로 치면은 특수 부위? 미안해 잠깐만. 자 여러분들 항정살의 그 재료마다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정살은 기름이 되게 많은 부위야. 그래서 그냥 면대로 이렇게 자르면 고기보다 기름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돼. 얘는 어슷 썰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 약간 좀 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라도 되긴 하는데 이것보단 어슷 썰어서 비계의 양과, 그러니까 지방의 양과 고기의 양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고기가 이 부분이 좀 너무 작은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어슷 썰어서 작네. 고기가 어슷 썰어서 해주는 게 더 먹기도 편하고 좋아.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비계만 많네. 이럴 때는 살짝 살짝 위를 조금 도려내가지고 크기도 줄이고, 도려낼 땐 칼 조심하고 항상. 물론 이 항정살이라는 이 아까 말한 특수 부위는 이런 지방의 고소함으로 먹는 건 사실인데, 사람이 먹다 보면 지방이 너무 많으면 물리고 막 그렇잖아. 느끼하고 입안 막 저기 막 느끼하고 그러니까 살짝 지방의 비율보단 살의 비율이 좀 더 많도록 이렇게 잘라주는 게 여러분 드시는 것도 비주얼상으로도 더 좋으실 거예요. 쩌리 이거. 항정살이 돼지고기 어느 부위에 있냐면은 이제 목살 쪽 부분이 있는데, 이제 목살 중에서도 턱 밑살 쪽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드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정살 그리고 식감 같은 게 보통 구우면은 되게 뭔가 돼지고기답지 않게 뭔가 약간 아삭아삭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 칼을 다룰 때는 손 조심해야 돼. 진짜로 이게 한번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손 조심해서 사용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보통 항정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름이 지방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방들이 이렇게 남아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이런 거를 따로 모아둬서 기름으로 뽑아서, 돼지 기름으로 뽑아서 쓰셔도 되거든요. 나중에 요리할 때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기름 식용유로 쓰기에는 뭔가 풍미가 부족할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돼지 기름 같은 걸로 써주시면은 덜 버리기도 하고 음식의 맛도 같이 챙길 수 있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서. 지금 강석이가 좋은 얘기 해줬어. 여러분들 육개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고추기름 있잖아. 그게 그냥 고추기름을 쓰는 데도 있지만, 그냥 일반 고추기름보다 부태기름이라 그래가지고 소고기 지방을 이용해서 소고기 기름, 그 다음에 일반 식용유 이렇게 1대1로 섞어가지고 그거를 끓여. 기름에다가. 그러면은 소에 있는 기름이 이쪽 식용유로 다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향이 되게 향긋해요. 거기다가 고추기름을 만들면 엄청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가 정말 진동을 해. 그래서 그거를 뭐 육개장에 쓴다든가 그런 이제 빨간 국물에 쓰는 걸 쓰면 정말 좋아요.
지금 강석이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지방, 고기의 지방을 이용해서 기름을 뽑았으면 뭐 이런 돼지고기 지방은 어디다 쓸까? 돼지고기 기름은 보통 튀김용은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발연점이 되게 낮아. 금방 타. 그래서 볶음용, 특히 중식 같은 데서 많이 써. 미안해 말 끊어서. 이렇게. 된장 같은 경우에는 고기 잡내를 잡는 게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되게 건강적으로 되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여러모로 쓰니까 네. 넣으세요. 한 티스푼 들어가요? 네, 한 티스푼 들어갔어요. 청주 1티, 청주 한 테이블스푼 들어갔어요. 저는 여기다 약간의 설탕을 같이 집어넣을게요. 설탕을 깎아서 한 테이블스푼만 같이 집어넣을게요. 물엿이나 그런 건 안 들어갈까요? 물엿은 제가 이따가 나중에 넣을게요. 개인적으로 물엿이나 올리고당 같이 농도가 있는 것들을 보통 아무래도 그 식품을 마지막에 넣는 게 보기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물엿이 처음에 들어가서 불을 가하면 잘 타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테이스팅 해봤나요? 네, 해봤습니다. 자, 제 생각에 거기다가 다 넣고 버무리는 것보단 좀 더 다른 볼에다가 해서 소스를 조금씩만 넣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많이 넣어버리면 짜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이제 양념장 한번 섞어볼게요. 자, 이런 고기 양념할 때 이렇게 묻혀야 되는 양념들은 손으로 빠락빠락 주물러주면서 묻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속으로 더 침투가 빨리 되고 뭉쳐있는 양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마다 각자마다 뭐 그렇게 양념하는 법은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가면서 양념을 해야
고기에도 잘 배고 좋으니까 이런 젓가락이나 이런 거 쓰기보단 이렇게 손으로 잘 주물러 주시는 게 양념할 때 좋습니다. 약간 묽은 양념들은 상관없겠죠. 묽은 양념들은 뭐 젓가락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된 양념, 지금 강성학생이 만든 양념처럼 된 양념은 손으로 좀 잘 주물러서 양념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약간만 더 넣을게요. 자,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소고기를 양념할 때는 소고기는 뭐 육회도 먹고 조금 뭐 이렇게 신선하다면 그 고기의 테이스팅, 그러니까 간을 볼 수가 있는데 돼지고기는 간 뭐 요즘은 뭐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간보기는 좀 꺼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꺼려지고 할 때는 기본 간을 좀 해주면 좋아. 소고기 자체. 물론 이거에 간도 있지만 소고기 잡내 같은 거를 돼지고기 잡내 같은 거를 없어주려면 처음에 뭐 후추나 이런 기본간 조금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소스를 진짜 정확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소스의 맛이 어떤 맛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요리하는 사람이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요만큼만 들어가면 될 거다라는 느낌이 있어야지 그 고기 음식 자체가 맛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만들 때 자기가 충분히 테스팅하고 맛을 보고 해야 돼. 뭐 기름 좀 넣고. 기름?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2테이블입니다. 2테이블은 되니까. 잠시만 손 좀 닦고 올게요. 자, 광국이가 아까 뭐 된장이 우리 몸에 좋다고 얘기했었죠. 정선 학생이. 참고로 좀 이렇게 더 꽂혀서 하면은 뭐 체내 유해 물질도 제거되고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암 항암 예방에도 좋고 당뇨 개선하는 데도 아주 좋고 기미 주근깨 제거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뼈 그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고 리놀렌산 뭐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성분이다. 그리고 암에 걸리신 분들이 제일 많이 드시면 좋은 음식이 된장이에요. 이런 일반 된장 말고 진짜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는 거의 매일 드세요. 그래서 이 된장 때문이라도 이 암을 이겨내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된장은 진짜 최고의 항암 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태가 좀 많은 것 같죠? 뭐가 중간에 보는 것 같은데 잠시 한번 버리고 여기도 먹어. 진짜 뭐가 묻어있어. 그리고 두테이블은 좀 많아. 왜냐면 항정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튀겨지듯이 하면서 양념이 다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항정살 같은 거 기름이 많은 고기를 조리할 때는 기름을 조금만 한 티스푼 정도만 넣어도 아마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말대로 한 티스푼만 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티스푼을 넣는데 한 테이블이 들어갔네. 멈춰가지고. 이제 고기를 구워보도록 할 건데 또 고기를 구울 때 양념이 이렇게 같이 굽게 되면은 많은 편을 굽는 것보다 아무래도 기름이랑 같이 들어가서 굽는 게 팬에 덜 붙어요. 네. 팬이 코팅이 되다 보니까 팬에 덜 붙기도 하고 좀 더 깔끔하게 구울 수가 있어서 아무리 고기에 기름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름을 최소한 어느 정도만 둘러주시고 굽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자, 여러분 이거 돼지고기 볶을 때 지금 방송학생도 마찬가지로 불을 되게 약하게 했어요. 약하게 해서 구워줘야지 양념이 묻어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센 불에서 구우면 어떻게 될까? 금방 삼겹. 양념이 다 타기 때문에 강석이가 아주 잘했어요. 불을 약하게 줄여서 약한 불에서 천천히 속까지 다 익힐 수 있도록 천천히 굽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 더 붙인 설명할 게 있는데, 약하게 구우면은 되게 또 좋은 게 지방이 녹아나오면서 고기 맛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름을 좀 최대한 많이 빼줘야 덜 느끼하니까 조금 오래 익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정살 구울 때는 최대한 안 타게 구워주시는 게 여기서는 제일 어려운 작업이 이거 하나야. 정말 최대한 안 타게 굽는 거. 안 타게 구우면서 속까지 다 익어야 돼. 항정살은 아까 말한 대로 기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덜 익히거나 많이 안 익히면 그 지방 있는 부분이 되게 느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방 부분도 충분히 열을 가해줘서 익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현장에서는 프라이팬을 처음에 한번 가열했다가 이런 오븐이나 셀러만더 이런 데다가 많이 구워주죠. 좀 이렇게 덜 타니까 프라이팬보다는 직접적으로 가해주는 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잘 익혀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적재적소에 잘 뒤집어주고 있고 안 타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굽는 방식이 있고, 이제 구워가지고 이제 속이 안 익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이제 물을 살짝 넣어주고 뚜껑을 덮고 익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딱 고기를 봤을 때, 씹었을 때 약간 그냥 구운 것과 물을 넣고 구운 것은 차이가, 약간 식감의 차이가 살짝 다르다 보니까 그것만 좀 염두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강석이가 공부 많이 했네. 자, 아까 방금 말한 대로 물을 부어서 끓여서 익히는 방법이 있긴 해. 근데 이런 구이라고 얘기하는 이름이 붙은 음식에는 물을 안 넣는 게 좋습니다. 물을 넣으면 일단 그 물 속에 지방질이 녹아내려서 더 느끼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물을 안 넣고 최대한 구워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스킬인 거야. 얼마나 잘하느냐, 잘 굽느냐가. 그렇게 되면 거의 찜처럼 되겠지. 왜냐면 그 물에 이런 야채들도 다, 아니, 양념들도 다 녹아내릴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항정살에 붙어 있는 양념들이 빠져, 물 속에. 그러면은 이건 구이도 아니고 찜도 아니고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야. 네, 지금까지 잘 볶고 있어요. 잘, 약한 불에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항정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되게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궁합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음식이 이제 푸른 채소, 이채소 같은 것들, 쌈이랑 같이 먹을 때 그런 채소들이랑 같이 먹는 게 그나마 좀 덜 느끼해요. 영양적으로 더 좋고. 아무래도 이게 지방이 많다 보니까 좀
지방이 좀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성인병,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질병들, 비만, 막 이런 것들도 다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맛보자 할 때 이제 같은 푸른잎 채소들을 같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파김치. 파김치를 물에 살짝, 정말 살짝만 해가지고 이 기름에 볶아서 같이 놓으면 네. 정말 맛있죠. 네. 이 고기 기름에 다른 야채 같은 거를 같이 볶아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식용유에서 그냥 야채를 볶는 것보다 고기 기름으로 더 볶는 게 조금 더 풍미가 더 살거든요. 이제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광석 학생이 이렇게 삼겹살, 된장구이 완성했는데 모양도 좋고 잘 구웠기도 잘 구웠고 맛도 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야채가 좀 너무 없는 거. 그냥 진짜 고기만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단 지금 제가 준비한 건 숙주랑 이 부추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볶아서 밑에 깔고, 자, 숙주를 볶을 때는 센 불에 살짝만, 그리고 간은 딴 거 하지 말고 소금만 조금, 왜냐면 양념이 다 돼 있으니까 소금만 조금 넣어주시고, 자, 센 불에 살짝만 볶고 마지막에 영양고추 넣고 그냥 수분을 조금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수분을 날려주고 나서 접시에다가 깔고 나서 그 위에 한번 세팅을 다시 한번 해봐. 방석이가.
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